남편이 사라진 날을 나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부엌으로 나가 남편이 늘 앉던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마시는 따뜻한 차도, 읽다 던져놓은 신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책이라도 나갔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연락을 해보았지만 남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한 사람이었고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제 남편이 사다 놓은 식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출장을 간 것도 아니고 여행을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짐도 챙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특별한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웃들은 혹시 기억이 흐려져 길을 잃은 건 아닐까요? 라고 걱정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치매도 아니었고 기억력이 흐릿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밤마다 남편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기분에 문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잠을 청하는 밤이 어색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를 떠났다는 사실을.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영상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행지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한쪽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는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난 것도 길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나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 그 영상을 멍하니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마치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내게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왜 그가 떠났는지,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남편이 왜 떠났는지, 그는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올해 65살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도 어느덧 40년이 넘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했고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이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원이었지만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차근차근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결국에는 관리직까지 올랐고
퇴직할 때쯤엔 제법 좋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했고 그의 노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기는 안정될 것이라 믿었고 노후를 함께 보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바람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편에게 맞춰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보다는 그가 원하는 삶에 나를 맞췄고 그의 식성에 맞춰 요리를 했으며 그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집을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고 익숙해지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 역시 그러한 삶에 무뎌졌습니다. 때때로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긴 했지만 그것이 삶의 일부라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그만큼 의존도 커지는 법이니까요. 우리 사이에 자녀는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나는 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려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란 결국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나 둘만의 시간이 많아진 만큼 우리는 더 가까워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항상 무언가를 핑계 삼아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인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아침 평소처럼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산책이라도 나갔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가 가질 만한 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걱정보다는 무관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가 남긴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서랍 속, 옷장 안, 그리고 그의 책상까지 뒤지던 중 이상한 영수증 몇 개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에는 익숙하지 않은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수첩에는 내가 모르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나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것일까요? 나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흔적을 따라가기 위해 나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낯선 동네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자가, 내 평생을 바친 남자가 나를 뒤로하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되새겼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한 후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언제였는지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고 별다른 대화 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눈빛이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연락도 없이. 처음에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혹시 그가 실려온 곳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들은 단순 가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걱정도 점점 줄어들었고 주변에서는 조만간 돌아오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집을 샅샅이 뒤지던 중 남편의 서랍장에서 낯선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문서를 펼쳐보니 알 수 없는 숫자들과 영수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호텔 영수증과 익숙하지 않은 카드 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숨긴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무작정 수첩에 적힌 낯선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주소는 익숙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거리, 처음 보는 건물들. 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저곳에서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다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에서 나온 사람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나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얼굴, 단정한 차림,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당황한 표정. 그녀의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여기 제 남편이 있습니까? 그녀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이 누구신데요? 나는 남편의 이름을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당황스러움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눈빛과 손끝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여있는 신발 한 켤레. 낡았지만 익숙한 그 신발. 남편이 늘 신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여기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서 남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의 옷까지, 그의 냄새, 그의 모든 것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된 이별이었습니다. 나를 배려하기 위한 이별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기 위한 이별이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나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이대로 남편이 떠난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어떻게 버렸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끝까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나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침대를 썼으며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고,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선택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퇴직 후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집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보며 어쩌면 그도 외로웠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도 되는 것일까요? 나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식성을 맞추고 그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그의 부모님까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남편의 흔적을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를 끝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보았던 신발, 소파에 던져진 익숙한 셔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의 냄새가 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나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문이 잠긴 작은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 나야.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그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두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자신이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흘렀을 때 문 너머에서 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줘.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사람이 이제 와서 나에게 가달라고 합니다. 나는 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말도 없이 떠날 수 있어도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서는 안 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게 최선이야?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집을 나서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너무나 변해버린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피곤한 얼굴에는 후회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단 한마디. 그것이 그가 내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원하는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야. 내가 궁금한 건 왜야? 왜 나를 떠나야 했어?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 남편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그냥 지쳐 있었어. 나는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쳤다고? 그래서 나를 버렸다고?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살았어. 너도 그렇잖아.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 말을 너한테 하면 너는 분명 나를 붙잡았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계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도, 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그는 처음부터 나와 대화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날 지운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울 차례야. 나는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남편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배운 교훈입니다. 나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그날 이후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내 삶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함께했고 그 시간 동안 쌓아온 기억과 생활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텅 비어 있었고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떠난 현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나는 아직 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고 내 인생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 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남편이 우리 공동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떠나기 전 이미 상당한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와의 삶을 정리하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철저히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처럼 감정에 휩싸여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편이 내게서 몰래 빼돌린 재산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되었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과 내 노력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결국 법원은 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놓았던 자산의 상당 부분이 다시 내 손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제는 내 삶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것을.
나는 남편이 떠난 후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가정과 남편을 위해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삶을 새롭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무렵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고 어딘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잘 지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잘 지내. 너는?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별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나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꿈꾸었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아. 내가 떠난 후에도 내 인생은 계속되었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없는 삶이 더 행복해. 그렇게 말한 후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남편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얻은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나는 절망 속에서 길을 찾으려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내 옆자리에 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 하나도, 거실에 널려있던 그의 신문도, 모든 것이 그의 부재를 상기시키며 내게 깊은 공허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는 마치 내 인생에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지,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은 오로지 남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나 자신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남편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는 나 역시 사라져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내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떠나는 여행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풍경을 보며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삶을 나를 위한 것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과거에 얽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나는 내 삶을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한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고 글을 쓰며 내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후회는 없냐고.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것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를 원망하는 대신 나를 위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지금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 없이도 웃을 수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게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주고 떠난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이별이 찾아오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나는 내 삶을 되찾아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인생이 동행을 통해 나는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를 잃고 공허함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경험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이 결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은 나에게도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떠나고 많이 힘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도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내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지만 저에게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인생이 동행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